총 안 든 내전, 심리적 살육전, 분열과 폭력이 낳은 그림자. 최근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초유의 폭력 사태는 총 안 든 내전, 심리적 살육전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만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격분한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장면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폭동으로 기록될 것이다. 온갖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한가운데서는 3시간 넘게 무법천지가 펼쳐졌고 결국 80여 명이 체포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일부 과격 시위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고 우리 사회가 이미 심각한 분열과 적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단순 보도를 계기로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 시설을 파손하고 공권력에 물리적으로 저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전례 없는 충격이다. 특히 경찰이 새벽 시간대 3시간 가까이 이들을 진압하지 못했던 모습은 법원이라는 사법부 심장부가 폭력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건물 외벽과 현판이 파손되고 심지어는 5층까지 올라가 시설물들을 난도질했다는 소식은 이미 불복종을 넘어서는 폭력적 행태가 사회 일각에서 용인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다. 이 사건이 특별히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공수처, 경찰, 경호처 등 주요 국가기관 간의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법과 제도에 기반해 운영되어야 할 국가기관들이 서로를 향해 고소, 고발이나 압수수색을 남발하면서 사실상 적대적 공존 상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 사법부의 주요 시설까지 난동의 무대로 전락시켜버린. 또한 최근 일련의 사태는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심각한 심리적 살육전 양상을 띠고 있다. 대통령 사형, 총 쏴서 체포 등 극단적인 발언들이 마치 일상 언어처럼 유포되고 반대로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내란몰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구사하며 서로를 철저히 적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쌓인 감정적 앙금은 결국 무장 충돌이 없을 뿐이지 사실상 내전 상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문제는 이러한 적개심이 정치권 내부에서 자정되기는커녕 오히려 SNS,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통해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들은 선정적 영상과 자극적 발언을 통해 지지자들의 분노를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서부지법 내부 난입 장면을 실시간 또는 편집 영상으로 송출하며 폭력을 정당성 있는 행동으로 포장하거나 법원 파괴를 무슨 영웅담인 양치켜 쓰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이번 사건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극우 유튜버까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은 그러한 폭력 미디어 결탁이 실제 위법 행위와 직결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다. 우리는 이 같은 극단적 분열과 폭력이 단지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수준의 제도 파괴를 예고하는 사건임을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 체포 영장 문제로 촉발된 논란은 한낱 법적 공방의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여당과 야당은 국가 권력 재편을 겨냥해 날선 대치를 거듭하고 있고 극단화된 지지자들은 상대 세력을 멸절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폭력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 지점에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사이에 서로에 대한 불신이 이미 전 국민적 감정으로 확산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고질적 대립 구조에서 파생된 증오심이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까지 파고들면 국가 공동체의 해체는 순식간에 가속화될 수 있다. 폭력의 온상이 된 서부지법을 바라보며 설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설마가 현실이 되었음을 목격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붕괴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된다.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극단적 정치나 폭력적 충돌이 그 빈틈을 파고들 경우 국가는 전혀 예측 불가능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미 경찰, 경호처, 공수처 간 정면 충돌, 그리고 법원 영장 발부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는 상황은 국가 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해가는 위험 신호이기도 하다. 현실이 한층 더 악화된다면 법원뿐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들 역시 폭력 시위의 직접적 목표가 될 수 있다. 영화 11원은 미국이 극도로 분열된 가상 시나리오를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도 견고한 자기 방어 시스템, 즉 끊임없는 견제와 균형, 다수의 성숙한 정치인과 사회 원로들의 개입이 대규모 파국을 막는 장면이 펼쳐진다. 실제로 미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여러 차례 겪었으나 그때마다 제도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그와 비슷한 분열 국면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소방수 역할을 해줄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심각하다. 오히려 대통령실과 야당이 서로 정통성 시비를 벌이며 내란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도 폭언과 원색적 비난이 이어지고 각종 우파 좌파 유튜버 채널은 그 분열과 증오를 지속적으로 확산 재생산한다. 그 결과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은 법치주의의 기반이 갈갈이 찢기고 있는 위험 지역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긴장해야 할 대목은 이번 사건이 총기를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폭동에 가까운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심리적 적개심이 누적되어 가면 실제 무장 충돌이나 더 극단적인 테러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들음을 의미한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던 내전의 초기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소규모 시위나 폭력 충돌을 방치함으로써 점차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된 무장 세력이 등장하면서 급격히 파국으로 치달은 전례가 적지 않다. 더욱이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지만 근래 들어 급증하는 불법 총포 밀반입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지금의 심리적 내전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되거나 정치적 셈법이 극한 대결로 치달아 실제 무력 행사까지 용인하는 집단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우려하던 진짜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즉, 설마 그런 일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위험 수위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 파국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권력의 엄정 대응이 필수적이다. 경찰청이 이번 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80여 명을 무더기 체포하고 극우 유튜버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신호다. 법원 시설을 파괴하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는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얻을 수 없으며 폭력 행위에는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나 보복성 수사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여당 야당 모두가 앞장서서 폭력 행위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최소한의 공동 분모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가기관 간의 고소고발, 압수수색 경쟁을 중단하고 문제를 제도와 협상 테이블에서 풀어나가는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심리적 살육전을 멈추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회 원로 학계 시민단체 등도 지금이야말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갈라진 사회를 중재하고 대화의 통로를 열어줄 중립적 구심점이 절실하다. 미국이 극단적 분열 상황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250년 넘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기 때마다 초당파적으로 협력하고 타협하는 전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여러 위기를 겪을 때마다 사회적 연대로 극복해온 경험이 있다. 바로 그 힘을 다시 끌어내야 한다. 또한 민주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을 곧바로 적으로 규정하고 극단적 언어와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문화가 만연하면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되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극좌 극우 유튜버들의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가 인터넷 공간을 뒤덮고 이에 감화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실제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결코 민주시민사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상식을 지키고 서로 다른 관점을 대화로 조정하려는 많은 시민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침묵하지 않고 극단적 대립의 목소리에 아니요라고 말하며 법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려는 연대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어느 한 정치 세력의 이익이나 승패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체계적 내전이냐 법치의 회복이냐를 결정할 갈림길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 야당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단화된 분열과 증오의 언어에서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사회를 회복시킬 구체적 협치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만 이미 시작된 심리적 내전을 멈출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 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우리 사회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 설마 이런 일이? 라던 예감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다. 국가는 하나의 약속과도 같다. 그 약속이 부서지고 서로에게 등 돌리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분노가 더 큰 참사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법과 제도로 갈등을 풀어내는 시스템 위에 선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이 시스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서부지법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은 지금 되살아난 법치주의의 경고를 헛된 목소리로 남기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야말로 서로 간의 증오를 접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때다. 만약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총 안 든 내전, 심리적 살육전이 더욱 격화되어 우리 모두를 집어삼킬지도 모른다.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이며 그 멈춤을 위해 필요한 결단과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